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2016년 경주에서 강도 5.9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기상청은 국내에서 관측한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런데 단연 지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찾아오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 그리고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 다양한 자연재해로 이런 위험들이 시시각각 장소를 불문하고 도사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자연재해.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법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이시죠. 박지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 있을까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거요. 피해라기보다는 제가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네. 진짜 태풍이 심할 때가 있었는데 재판이 있었어요. 충주입니다. 아. 충주 지원의 재판이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와이프가 가지 마라.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막 간판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위험해서. 갔어요, 결국은. 네. 결국은 진짜 그 빗속을 뚫고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분 그런 상황인데 갔는데 결국 휴정돼 있더라고요. 어머나.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비 잠잠해질 때까지 밤까지 혼자 기다렸다가 네. 그냥 전화 한 통 해봤으면 될 것 같은데 법원에 전화해서 혹시 하느냐 안 하면 연기 좀 하면 안 되겠냐.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그렇지만 의뢰인은 좋아하더라고요. 갔다고 얘기하니까. 최선을 다했다 우리 변호사. 졌어요 재판은. 아이고. 결국 졌어요. 결국 졌어요. 졌지만. 예. 졌지만 하여튼 네. 열심히 했다. 일하던 시절. 예.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비와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학생 때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겁니다. 네. 그 동부간선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부간선도로가 한번 그 도로까지 물이 차올라서 차들이 많이 침수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빠져나가면 되는데 또 이게 차가 앞에가 막 물 때문에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막혀서 제 차도 침수가 될 것 같은데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가 도로 아닌 데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침수가 되는 것만 하면 다행인데 진짜 사람까지 떠밀려 가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사히 집까지. 다행히 한 반 정도 찼을 때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두 분은 어쨌든 큰 피해는 없었으니까 예.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연재난의 종류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태풍호우 있고요. 대설, 가뭄, 해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해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이나 낙뢰 이런 것들은 좀 적다고 봐야 되고 네. 가장 많은 경우는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때 차량 침수, 또 집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바람이나 태풍이 많이 불어서 간판 같은 게 떨어져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또 태풍이나 가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농작물이 파손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제가 직접 좀 느껴본 거는 이 비 관련이었기 때문에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비와 관련한 자연재해를 꼽아주셨는데요. 만약에 자동차나 집에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홍수나 아니면 집에 물이 찬 게 국가에서 뭔가 하수도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거나 네.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책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관리를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이 자연재해랑 더해져서 태풍 때문에 간판이 날라와서 누군가 맞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판을 꺼내놓은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져서 이 간판을 내놓은 사람한테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를 한 경우에는 자차로 좀 처리가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손해배상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강범위해서 네. 재난구역이 선포가 되거나 네. 그렇다면 이제 세금 혜택이라든지 대출 같은 것들을 혜택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부가 배상이나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에 정확하게 주차가 돼 있는데 침수를 당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누구한테요? 뭐 자차 보험이라든지 뭐 보험회사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만약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되면 그만큼 또 상계가 돼버립니다. 네.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전액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름철이나 태풍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무단 주차를 하지 말고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인재가요, 자연재해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이게 폭우로 인해서 일어난 산사태지만 주민들이 뭐 이미 2008년부터 산 중턱에 정말 대규모의 균열이 생겼습니다라고 정부에 계속해서 수차례 알렸지만 이게 아무런 뭐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자연재해냐 인재냐가 항상 좀 이슈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스촨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울산에서도 최근에 있었죠. 싱크홀, 집안 함몰이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정말로 화강암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빠지면서 집안이 함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던 노후화된 배관이 깨지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푹 꺼진다든지 아니면 뭐 또 주변에 공사장에서 토사를 많이 빼가서 꺼진다든지 이런 게 토사를 빼갔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배관 때문이라면 인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툼이 많이 되는데 책임 소재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자연재해냐 인재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완전히 이제 물건 같은 게 특히 건축물 같은 게 그게 잘 관리가 안 됐고 자연재해로 일반적으로 이제 부서지는 수준이라 그러면 네. 이건 자연재해로 보는데요.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인재라고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관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 대설이 눈이 많이 내린다면 빨리 쓸어가지고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를 방치했다. 이런 인재가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영조물을 관리하는 걸 좀 무과실 책임으로 많이 봐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을 못 해내면 자신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걸 다 했다라는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또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문제들 뭐가 있을까요?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태풍도 자연재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 때 있었던 사건이 예, 2016년에 와서야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것인데요. 예, 태풍 매미 때 이제 부산에 가면은 컨테이너들 들어오는 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컨테이너를 옮기려고 크레인들이 있거든요. 네. 크레이너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 크레이너가 태풍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한 개만 넘어지면 다행인데 옆에 있던 것까지 다 같이 연쇄적으로 넘어진 거거든요. 도미노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굉장히 커서 뭐 200억 상당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네. 이 부두 측에서는 이거를 크레인을 설치한 쪽에서 잘못한 거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너희가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했고 설치한 쪽에서는 이건 자연재해다. 태풍 맞아서 넘어진 건데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 다퉜거든요. 그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네. 주변에 있는 크레인들은 다 안 넘어갔고 요것만 딱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그러니까 273억을 배상해라. 이렇게 2016년에 판단이 났었습니다.
크레인이 거기 서 있어서 그쪽이 바람을 세게 맞았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억울할 것 아마 같기도 해요. 입증 부분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재냐 자연재해냐 완벽한 자연재해라면 배상 책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다른 클레인들은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초속 몇 미터로 불었고 하필 그쪽으로 많이 불었다고 네. 만약 입증을 했다 그러면 이건 배상 책임이 안 질 여지도 있지만 입증을 못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일하게 쓰러진 그 크레인 때문에 그 많은 손해가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판결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밖에도요, 낙뢰로 인한 피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낙뢰도 똑같아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들판을 걸어가다가 낙뢰를 맞고 뭐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네. 배상 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든 뭐 보험 같은 보험약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약관에도 생명보험도 마찬가지 드러난 알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이렇게 막 사망을 하게 되면 못 한다는 약관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받질 억울해요. 면책이 돼 버립니다. 근데 뭐 생명보험에서는 뭐 이런 약관 사실 없기 때문에 낙뢰로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건물 근처를 가다가 낙뢰를 맞았다. 그러면 피레침 같은 거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 건조물에서 책임질 여지는 사실 네. 생겨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요. 낙뢰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그 시간에 해야 하는 업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손해배상은 이제 일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손해는 뭐냐면 정전이 일어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딱 정전했을 때만큼의 손해입니다. 네. 근데 정전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중요 계약을 할 거라는 거는 평상적인 건 아니고 특별한 손해라고 봐요. 그 사람만의 손해는 특별한 손해고요. 네. 일반인들은 그날 그 건물에 있던 정전했던 사람은 텔레비 못 보는 정도의 그 손해가 아닐까요? 아니면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물이 뭐 정전 때문에 냉장고가 작동 안 해서 그 정도 손해면 사실은 위자료 정도가 이제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손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해는 우리 민법상 알거나 알았을 때 한해서 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정전이 지금 일어났는데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할지 메일을 보낼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손해는 배상받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횟집에 있는 그 물고기들 다 죽어버리는 그거는 특별 손해가 아니고 통상 손해를 봐야 됩니다. 특별 손해라고 하더라도 알거나 알면 되거든요. 낙뢰가 돼가지고 피레침 설치가 안 돼가지고 아니면 정전이 일어났든지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전이 일어난다면 물고기가 죽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통상 손해가 아닌 특별 손해라 하더라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단 자연재해 하면 태풍이나 폭우 이런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폭염입니다. 1994년도에 폭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 정말 대단했던 기록적인 폭염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무려 3,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폭염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오잖아요. 기온이 이렇게 소리 내면서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한 연구 결과에서 이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폭염 시에 사망률이 무려 16%나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폭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폭염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웃긴 것은 소행성 충돌도 자연재난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폭염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폭염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폭염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돼 있을까 뭐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검색을 해보면 자연재해 하면 폭염도 당연히 포함이 되거든요. 네. 법에만 명시가 안 됐어. 아마 좀 이렇게 입법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여기 보면은 이에 준하는 재해라고 돼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폭염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폭염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 참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대구 출신이라서 1994년 그 폭염 때 대학교 네. 1학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폭염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게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외계인 침공하지 차라리.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폭염을 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준하는 자연 현상에 아마 충분히 포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염은 뭐 언제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그렇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무더위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마다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무더위 쉼터에 가야 되고 또 심혈관 질환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네. 무더위 쉼터 아니라도 은행 들어가면 됩니다. 은행 들어가서 좀 앉아 있으면 네.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주 뭐 그러긴 한데 네. 은행이 다 문 다 열려 있고 번호표 뽑아놓고 안 움직이면 되고 뭐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하여튼 좀 덥다 싶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겪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그 차도 옆에 서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쫙 하고 구정물로 샤워를 시켜준다는 거. 이런 거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특히 저는 키가 작아서 막 얼굴까지 막 물이 다 범벅이 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는 이제 운전을 할 때 웅덩이에 고인물이라고 표현해요. 웅덩이에 고인물을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걸 위반하면 벌금 내지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 위법입니다.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정말 비싼 지금 옷 비싸 보이는데요. 수천만 원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 웅덩이에 물이 튀어서 이 손해를 입었다면 네. 입증만 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남바라든지 그런 것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내가 세탁비가 얼마 들었고 해서 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이제 차도 보면은 포트홀 많이 보이잖아요. 웅덩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근데 저희 작가님이요, 신나게 운전하고 가다가 포트홀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왼쪽 앞뒤바퀴가 모두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포트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네. 그만큼 사고가 좀 빈번합니다. 이게 비가 오면은 파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통은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종물 책임이라고 해서 결국에 그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포트홀을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은 가능한데 대신에 이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이 포트홀에서 고장이 났다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그게 뭐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바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잘 취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요즘 뭐 다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해서 입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각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 매뉴얼이 잘 마련이 되어 있나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이런 보상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제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라는 데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자연재난이 뭔지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입력을 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라든지 이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임 변호사님. 자연재해 참 어려운데요. 특히 여름에 태풍은 조심해야 되는데 좀 비는 좀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요. 비는 조금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비는 또 싫고. 네, 적당한 예. 만큼만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네. 않게. 네,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안전수칙 2번만 읽자. 어. 왜냐면 이게 자연재해를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긴 한데 네. 만에 하나라도 빠졌을 때는 안전수칙 한 번, 두 번 읽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한 번 읽으면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네. 두 번 읽는다는 생각하고 두 번만 읽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재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폭염, 폭설,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장마로 인한 침수 등의 자연재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가혹한 재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도 한 번 더 챙기시고요. 국가에서도 한 번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전에 대비하고 또 벗어나려고 해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문득 평소 사소하게 부리는 욕심도 다 부질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짜증나는 지금 욕심은 내려놓고 주변을 향해서 한번 웃어준다면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재밌게 전해주신 법률 멘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119)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호영 씨는 성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호영아, 우리 간다. 너도 얼른 집에 가. 아까 낮에 출동할 때 우리 장비가 부족한 건 없었지? 없었어. 그리고 벌써 야간조들 출근했거든. 아까 인수인계도 다 했어. 알아. 어차피 내일 비번이라 혹시나 뭐 더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들어갈게. 먼저들 들어가. 다음 날 오랜만에 늦잠을 자는 호영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오늘은 좀 바쁜데 호영이 네가 와서 도와줄 수 있냐? 예,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허리 아프시니까 절대 혼자서 하지 말고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혼자 일 다 하고 허리 아픈 거 더 심해지시는 거 아니야? 차가 안 막혀야 할 텐데. 그때 호영 씨가 운전하는 차 바로 앞에 가던 트럭에서 벽돌이 떨어집니다. 벽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호영 씨. 하지만 호영 씨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결국 이 사고로 호영 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는데요. 호영군,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구조 업무에 종사했다는 것은 알지만 더 이상은 119 구조대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나 호영을 면직 처분한다. 직권 면직 처분이요? 너무하세요. 제가 비번인 날 사고가 났기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네. 호영군은 소방관이야. 현재 상태로 화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화재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던 호영 씨.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진압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소방 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걸까요? 1번, 화재 진압 현장이 아니더라도 소방 기획, 예방, 현장 조사, 교육과 같은 다른 업무는 충분히 수행 가능하므로 면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번,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다른 동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만큼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답은 1번. 화재 진압 현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화재 예방, 교육과 같은 다른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입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서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사례에 적용해 보면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입은 호영 씨가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 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호영 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